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뇌보안계획 200 제3장 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힘은 그 자연세계를 움직이고 바꾸는 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과학과 철학을 낳는 어떤 그 마음의 틀, 언어, 숫자, 문자 등등을 배웠고요. 제2장에서는 그 자연을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 물질이 바뀌고 변화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탐구했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장 힘은 10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글을 다시 이렇게 4개로 나누면요. 먼저 121절과 122절에서는 그 고대 운동이론,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운동이론을 짧게 살펴보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천문현상, 천체현상에 대해서 어설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123에서 124절에서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어떤 천문체계에 대한 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고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중심 체계, 소위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통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과학 혁명이기 때문에 그 천문학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과학혁명을 좀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런 뒤에 125절과 126절은 뉴턴의 중력이론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뒤에 127절에서 130절까지는 그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그 전자기 마당 이론을 짧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대 그 물리학인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국민대학교 그 과학기술과 인간사고의 변화라는 과목의 강의 영상인데요. 수업에서는 그 121절에서 126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7절, 128절, 129절, 130절은 우리 수업에서 빼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그 이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1절 움직임을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분이 동건하구님인데, 동건하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네. 예. 탈레스는 마그네시아 땅에서 나온 돌이 닿지도 않았는데 서로 당기거나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 그는 이 돌 곧 자석 안에 넋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넋 또는 영혼이란 움직이게 하고 바뀌게 하는 힘이었다. 누군가 이 사물은 왜 움직이지? 라고 묻는다면 탈레스는 그 안에 넋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것이다. 예. 이제 우리 그 고대 운동 이론을 다루려고 탈레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물론 그 이전에도 탈레스보다 아주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더 많이 안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 우리가 그 그리스 밀레토스 지역에 있는 그 탈레스부터 시작하느냐? 탈레스가 생각했던 방식이 그 이후에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전통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탈레스보다 더 앞서서 인도와 동양에도 분명히 그 탈레스보다 더 정교한, 또 과학으로 볼 때 더 올바른 이론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론이 후배들, 그 다음에 학파를 이루어서 전통을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전통이 현대과학 전통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레스부터 다루는 게 그냥 서양의 사고방식이다 라고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 또 바이러스라는 현상을 다루는 접근이 그 동양 과학의 방법이 있고 서양 과학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바이러스와 서양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그러면 특히 자연과학 그러면 그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국적 또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동양적 성향, 서양적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동양과 서양의 중립적인 자연과학의 이론이 있겠죠. 완벽하게 중립은 아니지만 그 중립에 가까운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를 만든 전통을 이제 거슬러 가다 보니까 그 밀레토스의 자연학자들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탈레스를 다루는 겁니다. 자, 탈레스의 생각 방식을 이제 한번 따져볼 텐데, 먼저 그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그 있는 돌은 특별한 돌인데 서로 당기거나 서로 밀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동근하고님 네. 자석 아십니까? 네. 자석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틱? 네, 마그넷이죠. 마그넷. 그 마그넷이 마그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 아마 그 유럽 사이에 자석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시아에서 온 돌 이렇게 해서 마그넷이 된 건데, 물론 그 동양에도 좀 발견됐을 텐데 이제 그 마그네스 그 자석을 보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마그네시아라는 땅에서는 이제 이제 자석이 많아서 자석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골똘히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손을 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건하고님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이 또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 예. 고양이 이런 게 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물들. 그래서 아무튼 동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탈레스의 생각은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의 힘이 자기 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고양이 같으면 고양이 안에 고양이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고양이 안에 있을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겠죠. 동건하고님이 이렇게 오늘 밥 먹으러 갔잖아요. 네. 이 움직이게 한 힘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었습니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의지? 의지를 하기도 하죠. 뜻. 우리말 뜻. 뜻대로 해라. 또 마음대로 해라. 보통 마음이 그죠. 내 마음이 그렇게 했다. 네. 물론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옛날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서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고양이도 어떤 걸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래서 옛날 탈레스의 생각도 뭔가 움직인 게 있으면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그 물체 안에 있을 것이다. 그걸 보통 마음, 또 넋 이렇게 합니다. 영혼, 한자말로 영혼. 여기서 넋이라 했는데 넋이 있어서 넋이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우리가 넋 나가면 안 움직이죠. 탁 이렇게 쓰러지고 의식을 잃으면 이 사람 넋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넋은 약간 이제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그리스 사람들도 특히 탈레스도 움직임이 이 낳는 힘이 그 안에 이제 넋이 있다, 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석이 또 스스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네. 자석 안에 이제 넋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 어떤 자석 안에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탈레스의 사고방식은 일관성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영혼, 마음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초창기 사고방식인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탈레스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에테르? 물. 다 까먹었네요. 이 참 탈레스가 무엇이 세상으로 이루어졌느냐. 물,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네. 아주 기초적인 건데 너무 에테르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셨네. 아무튼 물. 근데 탈레스가 왜 물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기억납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뭡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냐면요. 물은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움직인다. 운동성이 있다. 네. 유동적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아, 네. 그래서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현상이 움직임과 그 다음에 생명 현상입니다. 네. 둘 다 관계 있겠죠. 자연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기후가 변하고 뭐 계절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하는 게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 현상과 운동 현상이 그 자연에서 그 매우 중요한 현상인데 그 현상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지금 자연학자들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생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물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물은 이렇게 그 바다에서 보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걸 보고 이제 운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의 강물에서 물이 휩쓸려 가면 그것 때문에 막 바뀌잖아요. 나일강 하구가. 그리고 물 안에서 또 생명이 나오고 하니까 그 물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만드는 게 지금 탈레스가 또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두 개 연결시키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넋이 있는 거죠. 넋이 있는 거라고? 네. 이거 탈레스가 한 말이 잘 남겨져 있지 않아서 탈레스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탈레스라면 네. 물은 영혼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 예. 그러면 물이 움직여내고 맞죠? 네. 그렇게 물 자체가 그래. 넋이다. 우리 마음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근데 물론 다른 것도 다 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 원형을 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생각이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 매우 순수한 운동성이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 탈레스가 물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영혼이 물로 이루어졌냐 라고 하면 탈레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하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사이에 이 관계가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를 또렷하게 돼야 되는데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탈레스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움직이고 바뀌는 자연의 과정을 상받고 벌받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는 움직이게 하고 바뀌게 하는 힘이 코스모스 안에 있다고 믿었다. 만일 탈레스가 물이 그 자체로 영혼이라고 주장했다면 그의 생각은 매우 깔끔했을 것이다. 또 모든 것들은 물로부터 나오고 모든 움직임과 바뀜도 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은 물이 모든 것의 우두머리라는 그의 생각과 아주 잘 어울린다. 매우 잘 어울린다. 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요. 여기 잠시 아낙시만드로스가 나오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아페이론이라겠죠. 아는 아니다. 페이론은 그 검이라죠.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것, 검이 없는 것. 그래서 제가 뭣도 아닌 것 이랬겠죠. 뭣도 아닌 것이 이 세상을 이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뭣도 아닌 것이 이렇게 금이 생겨서 이제 쭉 여러 개의 사물들,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이 아낙시만드로스인데요. 근데 이제 금이 꺼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통 이제 금이 있고 선이 있고 이 선을 넘는 것, 금을 넘는 것을 자연이 싫어한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을이 되면 점점점 이제 차가움이 이제 커지는 단계거든요. 차가움이 커지다가 한겨울이 되면 차가움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너무 커지는데 차가움이 너무 커지면 금을 넘게 되죠. 선을 넘게 되면 이걸 처벌하는 거예요. 야, 너 추위가 너무 좀 금이 만용을 오만하구나. 이걸 그리스 말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만용, 오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오만하고 만용하면은 차가움이 오만하고 만용하니까 야, 너 그만둬. 처벌하고 그래서 다시 이게 누그러지는 거죠. 누그러져서 이제 따뜻함이 약간 이제 커집니다. 봄이 오죠. 봄이 온 뒤에 또 따뜻함이 점점 커지면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오다가 따뜻함이 너무 또 금을 넘으면 또 처벌하는 거야. 야, 너 너무 너무 금을 넘었다. 처벌하면 다시 식어서 가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이 변화하느냐를 잘 설명 못하니까 상 주고 처벌하는 어떤 우리가 보통의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관념을 자연에 대해 이제 넣어서 자연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그 아낙시만드로스의 설명 방식이었고, 그러면 무엇이 처벌하느냐? 크로노스라는 신이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로 다른 말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신이 처벌한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 그다음 겨울에서 봄에서 여름 이렇게 나아가는 방식이 시간인데,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자연이 금을 넣으면 또 누군가가 금도를 어기면 만용 오만하면 처벌해서 또 변화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설명했다는 거고, 아직 어렴풋하지만 시간이라는 관념이 약간 싹트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해면과 지면이 자리를 다툴 때 전체 해면과 전체 지면의 비율은 일정하다고 믿었다. 여기서 비율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로고스다. 그에게 로고스를 어떤 때는 불이고 어떤 때는 영혼이다. 그에게 로고스, 불, 영혼은 움직임과 바뀜의 힘, 변화의 법칙, 자연 법칙이다. 불은 가장 운동성이 높은 것이며 변화의 촉매이자 에너지다. 예.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이 세상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했죠. 공기도 마찬가지로 숨인데 숨도 운동성이 있고 숨이 또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운동성과 생명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도 불이 이제 보면 운동성이 있다 생각해서 불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보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불이다.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한테 불은 특별해요. 어떤 거냐면 약간 법칙적인 어떤 성격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운동을 낳지만,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을 이루어내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다툼과 분열 안에 어떤 팽팽한 비율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걸 비율을 당시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는 한편에서는 말이고 법칙인데, 그래서 이 불을 이 사람 로고스라 보았습니다. 불을 말씀이고 불이 법칙이고 그 비율이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에는 자연이 엄청나게 바뀌고 분열하고 싸우지만 그 안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담겨 있는 거죠. 로고스 또는 불이 있어서 이 불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변화시키는데,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 안에는 마구잡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에는 아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불이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부리고 이 변화의 법칙도 부리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하고 또 그 바뀜의 규칙하고 이게 뒤섞여서 한 단어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들이 다 중요한데 지금 처음에 학자들 탈레스도 그렇고 아낙시만드로스도 그렇고 헤라클레이토스도 이게 개념들이 아직 잘 정교하지 않아서 이게 뒤섞여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일단 여기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바뀌게 만드는 힘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의 법칙 이런 것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 차이점들이 아직까지는 잘 설명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이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다 이 정도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두 페이지 남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 두 가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서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밀침, 다툼, 싸움, 미움의 힘이다. 다른 하나는 서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서로 붙게 하는 당김, 끌림, 붙임, 사랑의 힘이다. 그는 자연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들에 더해 움직임을 일으키는 두 가지 힘을 자연 안에 끌어들였다. 이제 자연을 이루는 요소는 모두 6가지로 늘어났다. 밀침과 끌림 또는 미움과 사랑은 원소들의 섞임, 자리 바꿈, 움직임 따위를 만들어낸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 그다음에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다음에 움직임에 관련된 법칙이 뒤섞여 있었는데 약간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먼저 원소를 한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개라고 생각했죠. 물, 불, 숨, 흙, 공이라고 했는데 물, 불, 숨, 흙? 네 가지로 생각했는데 한 개의 원소 또는 한 개의 아르케로는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네 개를 두었다. 그래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또 힘도 따로 두는 거죠. 이제 힘도 지금 방금 말한 물, 불, 흙, 숨 말고도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또 본 겁니다. 그리고 힘을 그전에 한 개로 보았는데 영혼 뭐라든지 불, 물 이런 식으로 한 개로 보았는데 이 엠페도클레스는 두 개가 있다 보았습니다. 당기는 힘과 밀치는 힘이 있다. 멀어지게 하는 힘, 가까이 다가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현대 물리학도 힘은 크게 밀치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생각인데 이 생각이 지금 엠페도클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하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분리된 거죠. 이제는 물, 불, 흙, 숨이 있고 이것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흩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만드는 힘이 있고 또 이걸 서로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엠페도클레스는 이게 순환한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지배되는 세상, 지배되는 때가 있고 사랑이 지배되는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 지배될 때는 서로서로 멀어져서 흩어지게 되고 사랑이 지배될 때는 서로서로 모이게 되는데 너무 사랑이 크면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딱딱해지겠죠. 미움이 지배될 때 너무 흩어져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게 사랑과 미움이 약간 조화된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다가 미움이 싹트서 미움과 사랑이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미움이 지배하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되겠죠. 순환. 그래서 무엇이 순환되느냐, 무엇이 이걸 순환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엠페도클레스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사랑과 힘이라는 두 힘이 있어서 이 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움직인다라는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 이론이 많은 사람에게 받아져서 이제 세상을 설명하려면 이 세상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소들은 서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당기기도 해 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페도클레스 때문에.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저평가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과학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간과 힘 말고 움직임과 바뀜의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공간이다.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움직임과 바뀜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빈터로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엠페도클레스가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 사물들이 있으며 그 사물들이 움직이며 바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데모크리토스는 빈터가 있다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설명했지만 엠페도클레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예. 우리가 지금 움직임에 대한 아주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에 와서 그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르케 또는 원소 말고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시간 같은 걸 개념을 떠올렸죠. 시간이라는 건 처벌하는 어떤 신이다. 자연을 바꾸게 하고,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금을 너무 지나치게 벗어난 것, 선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시간이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 어떤 시간 개념이 약간 이제 생기게 됐는데, 또 중요한 개념이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간.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운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공간은,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이 있으면, 책 자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것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빈터 있잖아요. 빈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곳에 뭔가 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공터, 보통 빈터로서의 공간 있잖아요.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파르메이데스라는 사람은 빈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빈터란 말은 없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빈터는 없다. 라는 게 파르메이데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빈터 자체는 없으니까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다. 있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있는 것을? 있는 것. 예, 영어로. The thing is 아니면 thing is? 빙이죠. 빙. 명사니까 빙. 빙하고 똑같은 게 띵입니다. 띵. 띵 똑같은 게 발음이 비슷하죠? 네. 띵은 있는 것. 그러니까 빙입니다. 더 빙 해도 되고, to be 해도 되고. 그래서 있는 것은 있다. 사물은 있다. 사물은 있고, 빈틈은 없다. 이게 파르메이데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그건 파르메이데스 생각이 맞아. 빈틈은 없어. 사물은 있고 빈틈은 없어. 근데 파르메이데스 생각은 좀 지나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빈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봤어요. 빈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 빈터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꽉 차 있으면 움직일 수 없다 본 겁니다. 그래서 파르메의 생각은 사물은 있어. 있는 것은 있어. 근데 빈터는 없어. 근데 빈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 바뀔 수도 없어. 이게 이제 파르메의 생각인데 엠페도클레스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고 움직이고 생명하는 건데 그래서 빈터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움직일 수는 있어. 바뀔 수 있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원소수를 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불, 흙, 숨이 있어서 이것들 사이에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어서 이것들의 비율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불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건데 불과 물이 이제 밀쳐가지고 불하고 물이 섞여가지고 딴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되고 차가운 물도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불흑수미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세상은 바뀐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꽉 차 있지만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엠페도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빈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걸 설명하려고 노력한 건데, 이제 빈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빈터가 있고 빈터 안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원자들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원자들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 세상을 낳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근대 17세기, 16세기 가면 이제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겠죠. 그때 대부분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받아들인 생각은 빈터는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빈터는 없다. 데카르트 이런 사람도 빈터는 없다. 이 세계는 꽉 차 있다. 알게이들로 꽉 차 있다라고 보았고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 있는 것을 플레눔이라 그래요. 플레눔. 그래서 이 세상은 꽉 차 있다. 그런데 유체처럼, 액체처럼 이렇게 세상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낳은 사람이 바로 엠페도클레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엠페도클레스가 이 세상은 꽉 차 있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철학과 과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 방식입니다.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은 빈터가 있다. 빈터에서 이 사물들이 이제 움직인다. 그럼 현대 물리학에서, 현대 과학에서는 누구의 생각을 손을 들어주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빈터가 있다. 빈터가 있다는 생각이 좀 받아들인상 싶었는데, 그 빈터 대신에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빈터는 아니고 사물이 움직일 수 있지만 꽉 차 있는 어떤 것. 그걸 다른 말로 에테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마당. 네. 들어봤습니까? 전자기 마당, 중력 마당, 중력장, 중력장, 전자기장 들어봤잖아요. 네. 장이 우리말로 마당입니다. 네. 그 장은 곳곳에 다 있잖아요, 맞죠? 네. 장은 다 있죠. 그 우주 공간에 중력장, 중력파 또는 중력 마당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세기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죠. 네. 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인 곳은 없다. 그래서 어딘가에 항상 마당이 있다. 마당이 없으면 그는 세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당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이 두 개념이 약간 이제 그 세계에 꽉 차 있다는 것하고 빈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로 이제 잘 조화가 되어서 생기게 됐고, 승리자는 제 관점에는 빈터는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은 승리자이고, 그게 개념상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없는 게 맞는 거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뭔가 세계는 있는 것밖에 없다. 물론 불교는 이제 있다 없다라는 개념을 이제 아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우리가 일단 과학의 설명 방식에서는 없는 것, 빈터는 없고 오직 있는 것만 있다라는 어떤 방식, 생각 방식이 좀 자연스러운 생각 방식으로 굳어졌고, 그게 과학에서도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인데, 약간 어렴풋하지만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힘과 물질에 대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연계되어서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좀 어려운 강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동근하우님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오늘 201절 움직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